기록을 할까요? 그래서 답변형 게시판에서 이제 화면 쪽에서는 이렇게 부트스트랩 사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JSP의 이런 이제 JSTL, EL, OGNL, 그리고 요거랑 또 하나가 액션 태그도 우리가 썼죠. 그래서 액션 태그도 우리가 이것도 좀 사용을 해보면서 음, 자, 사용을 이제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용했던 게 이제 목적이 뭐였냐? 스크립트 요소 제거. 그러니까 스크립트 요소라는 거는 이제 자바 코드를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얘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JSTL, EL에서도 이 JSTL 같은 경우는 문법이 일단 코어 쪽, 제가 이제 뭐 포문이라든지 if문, 그리고 뭐 추주, 이게 다중 조건, 추주문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또 set이라는 것도 있었죠. c 땡땡 set. 그래서 set이라는 이제 태그도 사용해서 값을 저장을 하는 것들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EL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방법들. 근데 EL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산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좀 참고해가지고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L이 내용들이 또 여러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쓰는 것들만 쓰긴 해요. 쓰는 것들만 쓰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액션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즈빈 정도 어떻게 쓰는지 뭐 그거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그러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JSTL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코드에서 보시면 보드리스트 쪽이 좀 하이라이트죠. 보드리스트. 그래서 보드리스트 쪽에서 한번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드리스트 쪽에 셋 해가지고 카운트 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시켜 놓고 여기서 이해를 통해서 하나씩 추가시켜 가지고 다시 저장해 가지고 바로 출력하는 뭐 이런 형태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when 이용해서 다중 조건문 만들어 가지고 또 이때도 보면 EL로 해가지고 값을 받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JSTL과 EL은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다중 조건문 써가지고 when과 otherwise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리스트에 값이 없으면 작성된 글이 없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otherwise에서는 이제 리스트에 값이 있으면 실행해라. 그래서 어떤 걸 실행할 거냐?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출력해야죠. 그래서 포이치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하면서 하나씩 DTO에 저장을 해가지고 이해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또 출력을 해줬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또 다중 조건문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델 플래그가 n이냐 y냐 이걸 가지고 삭제된 글이냐 아니냐를 또 판단을 해서 제목을 또 출력을 해줬었죠. 그래서 n이면 삭제된 게 아니니까 그대로 출력시켜주고 그 다음에 n이 아니면 삭제된 글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링크가 없는 TD를 출력시킴으로 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화면을 이제 표현을 했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시면 이 TDI에서도 이제 그 답변형 게시판이었기 때문에 답글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백과 함께 화살표를 출력을 이제 해주는 걸 여기서 구현을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JSTL을 이용해 가지고 뎁스의 이제 크기만큼 그래서 이제 공백을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또 출력해주고 이런 것들을 또 정의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으니까 따로 기능을 정의해가지고 메서드로 이제 해가지고 클래스에다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불러다 쓰는 형태로 해서 또 다른 버전을 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작성하던 거를 자바 쪽으로 이제 빼놓고 태그를 통해서 불러다가 실행시키는 방법. 그래서 유즈빈을 여기서 보여드렸었습니다. 유즈빈은 이제 이 위에 이렇게 어디 갔냐?
일단 util이라는 클래스를 생성해 놓고 그 다음에 그 util 클래스 안에서 set 프로퍼티와 get 프로퍼티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get 메서드, set 메서드를 실행시킴으로 해 가지고 그 원하는 값들을 출력시키게 그렇게 이제 처리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자바의 어떤 그런 코드들, 기능들을 태그를 통해서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봤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 주게 되면 자바 코드나 이런 것들 좀 뭔가 상세한 어떤 그런 코드들을 여기에 직접 치는 게 아니라 따로 숨겨 놓고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기법들도 좀 한번 보여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보드 리스트 쪽에 있는 것들만 좀 잘 좀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JSTL은 뭐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또 활용하는 부분은 또 연습을 또 좀 이렇게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다 여기 다 있어요. 다 내용들이, 개념들이.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자바 코드가 다 없죠. JSP 쪽에는. 그죠? 그래서 답변형 게시판에 JSP 페이지들을 보시면 JSP 파일들을 보시면 자바 코드가 하나도 없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인트로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버 쪽에 이제 인코딩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get 방식으로 이제 한글이 이렇게 전달될 때 get 방식은 이제 그게 다 깨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다시 처리를 좀 해 줘야 돼요. 그래서 URL 인코더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또 인코딩 처리하던 그 방법들도 있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찾아보시면은 어디 컨트롤러에 있었나요? 컨트롤러에 이제 요렇게 그래서 수정 실패라는 값을 MSG라는 이름과 함께 전달을 해 주고 싶었던 건데 get 방식으로 보내면 한글이 깨져요. 그래서 이 한글만 딱 한글만 따로 UTF 파일로 인코딩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안 깨지고 잘 출력되는 거를 우리가 에러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갯방식으로 보내는데 내가 한글도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면 그런 값들은 요렇게 인코딩 처리를 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게 톰캣에다 제가 설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톰캣에다 설정하면 요 인코딩 처리가 됐었는데 요번에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냥 이거를 사용해서 직접 처리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또 한번 보여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어 또 필터를 이용해서 인코딩 처리하는 방법도 있었죠. 필터를 이용해서 인코딩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요것도 뭐 한두 번 연습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필터 인코드 필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쭉 구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필터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필터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가지고 이닛이나 도필터 그다음에 디스트로이 자 이거를 이제 실제 이제 직접 구현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닛이란 메서드는 이제 한번 초기값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때 config라는 거 환경 설정에 관련된 이제 클래스를 이제 객체로 받아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구해 가지고 여기 파람 값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config 객체 저장해 놓고 이쪽에서 갖고 와서 이제 쓰는 것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했고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인코딩 처리하는 코드는 얘네죠. 그죠? 요거 이제 처리하는 거 넣었는데 그래서 환경 설정에 관련된 그 config라는 클래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블릿도 만들 때 서블릿 config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사용하는 형태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필터하고 서블릿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 보시면 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뭔가 그 형식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얘도 이런 형태로 해서 하고 얘도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두 서블릿과 필터를 봤더니 다 뭔가 환경 설정에 관련된 거는 뒤에 이렇게 config가 붙더라. 그리고 다 init 메서드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구나. 두 필터에서는 갖다가 직접 못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 가지고 갖고 와서 여기다 저장시켜 놓고 그걸 불러다 쓰고 있죠. 그죠? 서블릿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기값 저장돼 있는 거, 자 이런 것들 가지고 오려면 컨피그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서블릿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설정하는 건 이닛 파람즈라고 해서 여기다가 설정해 갖고 이렇게 값들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웹엑스엠엘에다가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예전 버전들에서 이제 하는 거고 최신 버전에서는 다 어노테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hain.toFilter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작성되면 요청 관련, 뒤에 작성되면 응답할 때 관련된 것들을 작성하시면 된다. 디스트로이는 이제 뭐 안 쓰면 이제 소멸되고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필터도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러에서 응답할 때 ans 컨트롤.do 요청과 그다음에 뭐뭐뭐 이제 JSP 이렇게 요청하는 거, 구별하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할 때는 무조건 컨트롤러를 요청하면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컨트롤러를 온 다음에 해당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응답을 할지, 그래서 어느 페이지로 응답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이런 게 또 고민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보면은 전화가 그래서 보면은 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좀 헷갈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객체 담아서 디스패치 해가지고 포워드로 이동하는 방식. 자 이것도 이제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이게 도대체 뭐 어쩔 때는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다 똑같은 형식이면은 괜찮겠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응답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이 모두 다 일치하는 어떤 상황이든 모두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게 이제 적용이 될 수는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내가 응답하려고 하는 페이지를 먼저 가보세요. 응답하려는 페이지를 딱 가보신 다음에 그 페이지에서 또는 그 페이지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 응답할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될 건지, 그죠? 그랬을 때 거기에 뭔가 데이터를 출력을 해야 되는 거다. DB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DTO 출력할 내용들을 DTO에 담아서 디스패치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정적인 것들이다. 그러면 그냥 이런 거 에러 페이지처럼 그냥 페이지 이름 불러서 가시면 돼요. DB에 있는 내용을 출력할 것들이 아닌 페이지라고 하면 필요 없는 거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또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얘는 보면은 리다이렉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주소로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 얘도 사실은 필요해요. DB에 있는 내용을 이제 출력해서 해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작업이긴 한데, 얘는 있단 말이야. 여기 컨트롤러에 이미 구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죠? 만약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 보드로 가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또 DTO 구해가지고, 포워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디테일 페이지 보여주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샌드 리다이렉트로 가면서 그냥 컨트롤러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만들어져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포워드 하셔야 되고 이런 게 이미 컨트롤러에 만들어져 있으면 굳이 이걸 또 이렇게 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컨트롤러에 요청하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땐 당연히 리다이렉트로 가야죠. 리다이렉트. 겟 방식으로 이렇게 요청되는 거는 리다이렉트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이제 뭐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뭔가 겟 방식으로 해서 내가 요청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보통 send redirect로 거의 씁니다. 그리고 객체를 담아서 내가 이동하겠다 그러면 보통은 dispatch forward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메모해 가지고
계속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업데이트 수정을 하는 요청을 한 뒤에 응답을 할 때는 리다이렉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회를 요청한 다음에 응답을 할 때는 포워드로 응답을 하시는 게 이게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구별을 하셔야 나중에 새로 고침했을 때 똑같은 데이터가 추가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다이렉트 그다음에 포워드하는 이 방식에 대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것도 잘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뭐 차이점이라고 해봤자 이제 뭐 포워드는 서버 쪽에서 바로 이동하는 거고 리다이렉트는 서버 쪽에서 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해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정리를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좀 저기네. 이렇게 가면은 안 되네. 얘를 살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처리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하는 부분 댓글 달기의 다오에 가서 보시면 트랜잭션 처리하는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또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기죠. 리플리보드.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설트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그 뭐지 오류를 일부러 만약에 오류를 일부러 한번 오류를 내본다고 하면요. 이렇게 내볼 수가 있거든요.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인설트 할 때 실패를 해볼게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만약에 앤서보드잖아요. 여기다 제가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 얘는 오류 나겠죠. 실패 뜨겠죠. 그죠? 자, 얘는 온전하게 얘는 잘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올려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실행될 때 앤서보드 2라는 테이블은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오류가 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실패했고 얘는 성공했죠. 그러면 스텝 플러스 1을 해놓고 인설트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0, 1 그리고 부모보다 큰 스텝을 가진 애들을 2하고 3이니까 3, 4 이렇게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설트를 해가지고 여기 2 해가지고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실패 뜨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스텝이 0, 1, 3, 4가 된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잘못되게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원 상태로 복귀시켜갖고 2, 3 이렇게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트랜잭션 처리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인 건데 만약에 트랜잭션 처리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만약에 실패를 이렇게 딱 해놓고 처리를 하고 이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목 뭐 여기 좀 스텝이 보면 0, 1, 2, 3, 4 쭉 들어가는데 제가 뭐 여기 3번 여기 2번에다가 이제 만약에 답글을 추가하게 되면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 0, 1이고 얘네가 3, 4, 5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6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들어가 가지고 여기 스텝이 2가 돼 가지고 이제 답글이 추가돼야 되는데 이 답글 추가하는 걸 실패 때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트랜잭션 처리했기 때문에 롤백이 돼요. 그래서 그대로 2, 3, 4, 5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딱 들어가서 보면 답글 추가할 때 딱 누르면 오류가 발생했죠. 메인으로 딱 들어가면 그리고 다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스텝이 그냥 0,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롤백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트랜잭션 처리를 안 한 상태로 이렇게 실패하는 거를 이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잭션 처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건 그냥 보세요. 안 하게 된다면 얘는 연결하고 얘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커밋도 안 하고 롤백도 안 하고 이건 그냥 보세요.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제가 롤백을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트랜잭션 처리를 이제 안 했어요. 자, 트랜잭션 처리를 이런 것들을 안 한 다음에 롤백 이런 것들을 안 한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냥 자동 커밋되면서 실행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2번이었죠. 예상되는 결과는 스텝이 여기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될 거예요. 그리고 추가는 안 되겠죠. 오류 뜨겠죠. 자, 예상되는 결과 0, 1, 3, 4, 5, 6. 자, 그럼 들어가서 밖을 가가지고 추가 딱 누르면 실패 뜨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글 목록 보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0, 1, 3, 4, 5, 6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트랜잭션 처리를 안 하게 되고 인설트가 실패 뜨면 업데이트는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처리의 필요성을 이해하시겠죠? 예. 업데이트한 뒤에 인설트가 실패 떴어. 그러면 업데이트도 실패로 가야지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쨌든 남아있게 되는데 업데이트만 성공을 해버리니까 그냥 3, 4, 5, 6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미 스텝은 꼬였죠. 그죠? 예, 이게 계속해서 순서가 유지돼야 되는데 1, 2, 3, 4 이렇게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순서가 유지돼야지 정확하게 정렬이 되면서 누가 누구 거에 답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꼬이는 거야. 나중에 실패 뜨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스텝이 순서대로 안 맞게 되고 정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시점부터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건 망한 거지. 그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수정을 할 거며. 예.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저런 것들을 잘 유지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게 축적되면 나중에 고칠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고칠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잭션 처리했을 때 사항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처리를 했을 때 안 바뀌었지만 처리를 안 하니까 얘가 그냥 업데이트가 그냥 쭉 진행되면서 숫자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 이렇게 트랜잭션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개념 이해 가시죠? 이제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바꿔줘야 돼요. 이건 뭐 제가 뭐 바꾸든지 뭐 해서. 근데 뭐 이건 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션과 쿠키의 개념과 사용법. 그래서 조회수를 가지고 이거 구현하면서 쿠키랑 세션에 대한 것들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다뤄봤었는데 세션 사용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쿠키랑 세션을 같이 비교해 놓고 보면 세션이 훨씬 사용하기는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좀 숙지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세션은 서버 쪽에 저장, 쿠키는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 그죠? 그다음에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그게 이제 목적인 거죠. 세션과 쿠키는. 그래서 보안적으로는 세션이 좋고 쿠키가 좀 보안에 있어서는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들을 저장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댓글 뭐 달게 표현할 때 뎁스를 이용해서 뭐 들여쓰기 화살표 표시하는 거 이제 요건 이제 JSTL 이쪽 구현할 때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뭐 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클래스로 빼가지고 구현해서 액션 태그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던 방법들. 그다음에 비동기식 오늘 아작스 한 거죠. 그래서 글 목록에서 글 미리 보기 기능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작스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시는데 주의사항은 데이트 타입이 제이슨으로 변환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에 대한 처리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서 아작스 처리를 이제 해주셔야 되고 그 아작스 처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내가 자바스크립트를 못하는데 아작스로 하겠다라고 막 계획을 잡아놓으면 예, 산으로 가겠죠. 이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또 해야겠죠. 내가 아작스 처리나 이런 것들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공부를 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동기식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그것도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제 내 요청을 했을 때 화면에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바뀌고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자기 하던 것들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작업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거. 동기식은 같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했다가 내가 그거 하고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해서 쭉 다 같이 실행되는 게 이제 동기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전에 이제 답변 게시판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후에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